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28일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IRS에 할당된 예산 중 약 214억 달러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S 증액분에서 214억 달러가 삭감돼 부유층과 대기업 탄로 추적과 추가 납부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할당된 800억 달러의 삭감 전 IRS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기 계획의 변동은 없어 보이지만 후반기에 더 많은 추가 자금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관리들은 언급했습니다. 하원 공화 의원들은 지난 1월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승인한 IRS 자금 처리안을 표결 통과시켰으나 민주 과반의 상원과 백악관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한 이번 예산 삭감 합의로 인해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이 2만 명 정도 줄게 됐으나 메디케이드는 변함없게 돼 서민의 피해는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분유 제조업체들이 주정부 입찰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FTC의 알바로 베도야 위원은 회사 간 담합이 연방농무부, 여성과 영유아 특별 영양 섭취 지원 프로그램인 윅 제도를 넘어 더욱 광범위하게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밀락 분유를 판매하는 에벗, 윅을 통해 거버 분유를 공급하는 네슬레, 엠파밀의 레키 벤키저 등 주요 분유 제조업체들이 사법당국의 조사에 협조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분유 대란의 원인이 된 에벗의 분유 공장 폐쇄 이후 시작된 법무부의 범죄 수사 등 연방당국의 조사 가운데 하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에 분유와 특정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윅에 연 6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납품가 할인을 대가로 독점 공급업체 선정 등 관리를 담당합니다. 미국은 1989년부터 제조업체들의 분유가 인상 우려에 대응 윅 제도를 통해 경쟁 입찰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쿡카운티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 70센트로 오릅니다. 오는 7월 1일부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며 일부 시카고 서버브의 카운티도 포함됩니다. 만약 팁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시간당 13달러 70센트지만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시간당 8달러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쿡카운티 최저임금이 시간당 13달러에서 13달러 35센트로 인상됐습니다. 당시 팁을 받는 근로자는 시간당 6달러 60센트에서 7달러 40센트로 오른 바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를 거부한 버스기사를 향해 승객이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맞서 버스기사까지 총을 꺼내들어 난사하면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아찔한 총격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CNN과 N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주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마리 토비아스라는 승객이 데이비 플러드 운전기사에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분가량 실랑이가 벌어진 후 승객은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버스기사 플러드가 차를 세우고 자신의 총을 꺼내들고 발포하면서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찔한 총격 장면이 담겨 있는데 승객은 혼비백산에 바닥에 엎드린 채 뒷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승객은 총격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버스기사는 계속 총을 발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은 복부에, 버스기사는 팔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승객 2명은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총을 소지하고 운전했던 기사를 해고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인상을 멈출 이유가 없다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경파 성향으로 알려진 메스터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잠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려면 더 많은 증거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나중에 올리더라도 6월에 일단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메스터 총재는 부채 한도 상향 합의에 대해 경제에 대한 큰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할 때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유일한 이유는 극심한 시장 변동성이나 미국 채무 불이행 같은 충격일 것이라며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이뤄졌으니 금리 인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은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금리 상단을 이번 달 5.25%로 인상, 6월 13일에서 14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회사들의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계속 사무실로 돌아올 것을 종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직장인들의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무실 출근으로 인해 지갑이 얇아지게 되자 직장인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가 대형은행과 회사를 고객으로 둔 로펌의 경우 최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사흘간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깎겠다고 통보하면서 불만이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무설계사로 일하는 리버니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인생의 전환기에 있거나 이직했다면 지출액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며 지출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재택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교통비, 식사비 등이 추가로 들면 추후 무엇을 먼저 구매할지 리스트 작성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분간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회사 경영진과 아직도 재택을 선호하는 직원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벌이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출근을 시작하면서 의료비는 물론 교통비, 커피값, 식비만 하루 30에서 45달러가 든다며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감안한 중간가구 소득 수준, 실업률, 부모 모두 있는 가구, 가볼 만한 명소가 많은지 여부, 그리고 빈곤 가구 수 비율 등을 고려해 가족을 부양하기 좋은 순위를 매긴 결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가 가장 좋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가 미 전국 182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소득, 학교, 보건 등 모두 45개 항목을 조사한 것입니다.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텍사스주 플래노, 버지니아주 사우스 버딩턴이 탑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는 샌디에고에 이어 산호세와 애리조나주 스캇데일, 길버트, 샌프란시스코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총 45개 항목은 다시 5개로 대분류되는데 가족 즐거움, 건강 안전, 교육 아동 양육, 가성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인을 감안해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지난해 랭킹 7위를 기록했던 시애틀의 경우 올해 10위권을 벗어나 11위를 기록, 1년 사이 4단계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가장 가족을 부양하기 나쁜 도시 순위는 클리블랜드, 멤피스, 디트로이트, 버밍햄, 샌버나디노 등이 하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8일 미주 한인세탁총연합회 FKDA는 신구 회장과 이사장 이취임식을 노스브룩의 한 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9개 주 40여 명의 세탁협 관계자들과 시카고협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리노이주 한인세탁협회 김동철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시용 초대 이사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김성찬 선거관리위원장은 전날 가진 총회에서 선출된 22대 이창훈 회장과 김상규 이사장을 선포 인준했습니다. 이동일 직전 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임기가 3년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함께 동역해준 협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임사를 대신했으며 40여 년을 이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준 총연회 초대 오회영 회장과 초대 김시용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21대 총회장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세탁인뿐만 아니고 한인 사회 여러분들께도 우리 세탁업을 지켜봐 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취임사에 나선 신임 이창훈 회장은 책임감이 크다. 부족하지만 협회원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맡은 임무를 마칠 수 있다라며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총연회장직을 맡게 돼서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이 막중하고, 하지만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미주 지역의 이사님들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아마 제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규 신임 이사장은 회장을 도와 협회 일에 협조하고 협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 아울러 세탁인 역사 편찬과 월간지 세탁인 마당을 통해서도 협회원들의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총연 20대에서 21대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고 협회 내홍을 겪은 관계로 협회기를 이양할 수는 없으나 21대 미주 한인 세탁총연합회 FKDA의 업무 및 인수인계 서류가 담긴 USB를 신임 이창훈 회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신임 이창훈 회장은 예년에 비해 세탁업 권리금이 많이 내려간 상태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 세탁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세탁업 비즈니스를 추천했으며 세탁인들에게는 협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 정혜경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